안녕하세요. 도남 고운세상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왜 내 얼굴에 이런 갈색 점 같은 게 생겼지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미는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니라 피부 건강하고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미의 원인부터 치료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는 어떤 질환인가요? 기미는 피부에 발생하는 색소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주로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고 약간 불규칙하고 다양한 크기의 갈색 또는 회갈색의 반점이 주로 광대 부위, 눈 아래, 뺨, 이마 등 얼굴의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피부의 얇은 표피층부터 진피층까지 고르게 분포된다는 특성이 있고 색소의 발생 깊이에 따라서 병변의 색깔 차이가 나는데요. 표피에 생기면 갈색, 진피, 좀 깊은 곳에 생기면 청회색, 표피랑 진피 혼합형일 때는 회갈색으로 나타나면서 이중 혼합형, 양쪽 표피, 진피에 같이 생기는 기미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표피층부터 깊은 진피층까지 고르게 분포돼서 한번 생기면 잘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이나 나이에 의해서 더 짙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색소질환입니다. 기미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어디 아파서 나타나는 거라기보다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갔을 때 이게 얼굴이 어두우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가 건강하지만 치아가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치아 미백을 받는 그런 것처럼 기미도 얼굴이 아름다워도 어둡다면 보다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 선택하는 분이 많거든요. 기미 치료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걸 넘어서 내가 어디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 자신감과 그리고 스스로 만족감을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미가 생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기미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유전적으로 좀 어두운 집안, 기미 잘 생기는 집안이 있고요. 호르몬 변화가 많은데 임신이나 출산, 피임약, 폐경 때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 색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늘 아는 자외선 노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내분비 이상이나 어떤 외부 뭐 다치는 자극,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미는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여성들의 임신 전후, 출산 이럴 때 폐경 또는 피임약 복용 이럴 때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기미가 생기거나 심해지거나 폐경 때는 좀 옅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미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미는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 변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임신 전후로 출산이라든지 그럴 때 호르몬 변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기미가 이제 햇빛에 의해서 생기거나 생길 수 있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빈도가 적습니다. 기미 치료가 다른 색소 치료보다 더 어려운가요? 기미 치료는 이제 이게 제대로 치료를 몇 달 안에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노벨상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기미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하면 요즘에는 좋은 기계도 많고 치료법이 많이 발달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피부 표면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자외선, 생활 습관 등 또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데요. 죽은 때는 잡티 같은 그런 얕은 색소 질환은 주로 표피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데 기미는 표피만 말한 게 아니라 혼합형이라고 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색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으로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또 치료 후에는 또 호르몬 변화나 햇빛 때문에 금방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미 치료가 까다롭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유지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호전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죠.
기미는 불가능한 치료가 아닌 꾸준함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피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의료진을 믿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미 치료 후 더 진해지기도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이제 기미 치료 후에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치료 과정 중에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치료 후에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고 또 뭐 여러 스트레스나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은 경우, 기미는 표피층하고 진피층 모두 색소가 침착된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표피층만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효과가 당연히 제한적이겠죠. 또한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적절한 강도와 타입의 치료가 선택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증가해서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너무 잦은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자외선 차단 관리를 철저히 당연히 안 하면 또 멜라닌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기미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어떤 피곤이 쌓였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뭐 생리불순이 생겼다든지 하는 호르몬 변화가 지속되거나 피부 장벽 손상, 피부가 다쳤다든지 또는 뭐 비정상적인 멜라닌 생성 반응이 생겼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유로 치료 후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당연히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치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예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기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기미는 치료가 까다롭고 재발이 잦은 색소 질환인데 그래도 개인마다 원인과 상태가 다르지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잘 한다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기미 치료를 위해서는 색소 깊이와 범위, 색소 침착 정도 등 현재 피부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시술을 해야 되겠죠. 기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레이저 치료, 발열 연고, 메디컬 스킨케어, 먹는 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얼굴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절차를 따른다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에 사용되는 색소 레이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XLV 플러스, 레블라이트, 제네시스, 맥스지, 펜토, 벨로체, 루빗, TRM, 레이저 등 이런 다양한 색소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원인에 따른 그 적절한 치료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자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레이저를 잘 조합해서 치료를 한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치료 방법만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레이저와 치료법마다 고유의 특성하고 강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복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얕은 색소부터 깊은 색소, 이제 심지어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색소까지도 있는데 그것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토 레이저는 열 손상을 최소화하며 색소를 미세하게 분해하고 XLV 플러스는 색소와 혈관도 동시에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술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잘 맞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미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 보통 너무 길어서 포기하는 분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물론 이제 깊이가 이제 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진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7, 80%, 뭐 8, 90%, 짙은 화장으로도 잘 보이는 기미를 옅은 화장으로도 가려진다면 그건 효과적인 치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6개월, 뭐 길어도 1년이면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레이저도 많고 국소도포, 메디컬 스킨케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색소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치료가 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급하게 치료를 하려고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시간만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치료를 많이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기미 치료 후에는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기미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관리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외선 차단, 피부 자극 최소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한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로션처럼 그렇게 매일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 안 바르는데 실내에도 창문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에 로션 바르듯이 하면 실내든 실외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치료 후에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과도한 각질 제거라든지 어떤 뭐 피부를 때를 민다든지 어떤 피부 자극은 피하는 게 좋고, 피부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피부의 자극, 뭐 어디 가서 마사지를 세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이외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도록 하시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수면 부족, 잠은 좀 충분히 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렵게 치료한 만큼 이런 주의점을 잘 지킨다면,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잘 즐겁게 잘 자고 편안하게 잘 살면, 그리고 선크림만 잘 바르면 상당히 오랫동안 또 관리가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또 스트레스랑 재발이 생기면 발생 초기에 왔을 때는 짧은 시간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한 것만 잘 지키시면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미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길게 알아봤는데요. 기미는 꾸준한 관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기미가 의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좀 일찍 깊어지기 전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미가 이제 아직까지 치료가 어렵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많이 극복했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더 환하게 건강하게 맑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기미만 치료하러 왔는데 이제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미가 좋아졌는데도 계속 이제 기미 예방으로도 물론 필요하고 피부 관리 차원에서도 노화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받는 분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음에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